안녕하세요. 와인 마시는 남자입니다. 오늘의 와인은 카파넬레 솔라레 2010 빈티지입니다. 예전에 4병을 샀었는데 영상을 찍어야지 하다가 너무 맛있어서 다 마셔버렸던 기억이고요. 그래서 이번에 새로 2병을 또 구해봤습니다. 카파넬레닷컴에 들어가면 역시 이탈리아인가 싶게 살짝 느릿한 홈페이지의 반응을 기다리고 있게 되고요. 기다려서 들어가면 갑작스럽게 이제 현대식으로 보이는 이 스토리지, 이 금속질의 스토리지에 와인이 가득 누워 있는 모습에 살짝 질리듯이 놀랐다가 바로 이어서 정원의 장식물, 그리고 2층 집의 전경으로 넘어가는 약간 목가적인 분위기를 또 바로 보여줍니다. 기본은 이탈리아어, 그리고 영어 페이지는 옵션으로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 아래에는 와인잔 모양으로 표시한 장바구니, 그리고 바구니 안에 금액이 얼마인지를 유로 단위로 보여주고 있는 인디케이터입니다. 와이너리 자체는 1974년 사업가였던 라파엘 로세티에 의해서 시작합니다. 끼안티의 가이올레 지역에 있었던 17세기부터 역사를 이어왔던 농가를 인수해서 자리를 잡았고요. 최초에는 산조베제와 까나이올로, 콜로니노와 블랙 말버시아, 이제 말버시아 네라가 되겠죠. 이런 토착 품종들을 다루는 3.5 헥타르 면적의 포도원을 꾸리는데 특이하게도 올리브 과수원을 위한 공간을 2 헥타르 추가로 지정을 합니다. 즉 5.5 헥타르가 되는 거겠죠. 최초의 와인은 1975년 빈티지부터 만들어졌고 이때에는 별다른 이름 없이 그냥 까파날레라고만 명명을 했다라고 합니다. 1977년에는 와인을 숙성하기 위한 프랑스산 바리크를 도입을 했고요. 1986년부터는 화이트 와인을 만들어야지라고 시도하여 1988년에 첫 샤르도네가 출시되었다라고 하네요. 아비뉴네지 디 몬테풀치아노와의 합작인 50&50, 그러니까 이제 싱퀀따 앤 싱퀀따 같은 멋진 와인을 만들어냈고 1996년에는 조지오 핑키오리와 함께 솔라레 라인업을 출시하고 있습니다. 1997년 와이너리는 벨몬드 그룹에 인수되었고요. 포도원은 10헥타르를 더 확장합니다. 현재 기준으로는 포도원 전체 면적은 35헥타르인데 그 중에 실제 포도를 경작하고 있는 곳은 16헥타르라고 해요. 또한 와이너리에서 자체적으로 연중 운영하는 리조트가 있다고 하는데 객실은 총 7객실이라고 합니다. 생산하는 와인의 라인업으로는 총 10종류가 있습니다. Chianti Classico Riserva, Chianti Classico Gran Selezione, Cinquanta and Cinquanta, Chardonnay Oro Bianco, Solare, Chardonnay, Rosato, Malvasia Nera, Solare Magnum Gold, 그리고 Silver입니다. 오늘 마실 와인인 솔라레를 보면 공식 홈페이지에서는 현재 2015년 빈티지를 다루고 있어서 살짝 다를 순 있습니다. 등급은 토스카나 IGT, 지금은 이제 IGP라고 많이 쓰죠. 아무튼 IGT이며 품종은 산조베젤 80, 말바시아 네라 20이라고 하네요. 13에서 30 헥토리터의 슬로베리안 오크통을 이용하여 양조를 했고 헥타르당 35 헥토리터를 생산한다라고 합니다. 프렌치 바리크에서 1년 반, 18개월 동안 숙성을 한다라고 하고요. 연간 생산량은 75ml 기준, 즉 풀바틀 기준으로 25,000병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이제 생산량을 이제 750 기준으로라고 한 이유는 아까 라인업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솔라레는 매그넘 골드와 매그넘 실버를 따로 만들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코올 도수는 13도라고 하며 보랏빛이 감도는 루비 레드 컬러에 라즈베리와 모렐로 체리, 담배, 코코아 향이 있다고 하며 달큰하고 우아한 타닌감이 느껴지고 전형적인 미네랄리티가 함께한다라고 합니다. 구운 치즈 그리고 찐 고기에 어울릴 거라고 하고요. 공식 홈페이지 기준으로 2015년 빈티지가 50유로, 즉 2022년 2월 환율 기준으로 약 68,000원 정도라고 나와 있네요.
마지막으로 와인 서처에서 보면 해외 평균가는 78,079원입니다. 제가 이제 지난달 2022년 1월쯤에 따로 요청을 해서 엊그저께 구입한 가격은 77,110원이었기 때문에 해변가의 89.8% 수준으로 구입을 했던 거고요. 사실 이제 할인을 받아서 제가 구입한 마트에서 여러 가지 종류를 섞어서 6병 이상 구매를 하면 일괄 10% 디스카운트 해주는 게 있었기 때문에 아마 실제 노 디스카운트로는 해평가랑 거의 비슷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크리틱 스코어는 92점으로 나와 있기는 한데 4명이 평가했을 뿐이니 약간 보류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소고기와 사슴고기가 어울릴 거라고 하고 있습니다. 2010년 빈티지의 시음 적기로는 2017년부터 2028년을 권장을 하고 있는데 지금이 2022년이니까 중간쯤인 것 같고요. 참고로 레이블은 중간에 한번 변경이 된 걸로 보입니다. 비비노에서는 4,210명이 평가해서 4.2점의 점수를 받았고 소매가 기준으로 집계되는 비비노의 특성을 반영해서 85.10달러, 원화로는 10만 2천 원 정도의 소매가가 형성돼 있다라고 하네요. 저는 저거보다는 확연히 저렴하게 구입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탈리아 와인의 97년도 빈티지는 역시 레전드라서 그런지 이 카페넬레의 경우에도 97년 빈티지는 4.5점을 받았고 모든 빈티지에서 이제 평점이 없는 경우를 제외하면 전부 4.1에서 4.5 사이의 준수한 점수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크와 바닐라 그리고 담배 향을 267명이 표현을 했고요. 가죽향과 얼씨향을 198명, 자두와 블랙베리, 어떤 블랙커런트 이런 계통을 180명이 표현을 했습니다. 어울리는 음식으로는 소고기, 양고기, 사슴고기, 가금육, 즉 나올 수 있는 어지간한 고기는 다 나온 것 같네요. 오늘은 와인은 한 병인데 제가 잔은 4잔을 세팅을 했습니다. 이제 짐작하신 분도 있겠지만은 여기서부터 역산해서 이제 지금 시간이 8시가 조금 넘은 시간인데요. 이제 여기 있는 와인부터는 6시, 6시 반, 7시, 7시 반에 이만큼씩 다 푸어링을 해뒀습니다. 실제로 이제 잔 브리딩, 어떤 잔에서 스월링을 하지는 않았지만 잔에 따라진 상태로 공기와 접촉을 한 게 2시간이 넘는 그런 것부터 차례대로 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전에 이렇게 할 때는 이제 따르자마자 바로 마시는 게 하나 있었는데 왜 이 솔라레는 가장 짧은 게 30분이냐라고 할 수도 있지만 이제 4~5병을 마셔본 입장에서는 아, 얘는 무조건 따라 놓고 최소 30분은 지나야 합니다. 라는 거를 이야기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럼 오늘 시음할 때에는 또 예전에 이제 여러 와인을 놓고 했던 것처럼 하나씩 하나씩 했다가는 이 뒤에 있는 게 2시간이 아니라 3시간, 4시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빠르게 향을 쭉쭉 넘어가고 맛을 쭉쭉 넘어가는 식으로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먼저 이제 따라 놓고 현재 기준으로는 한 40분 정도 경과한 첫 번째 잔이 되겠고요. 컬러는 냈다 당연히 큰 차이가 없을 거라서 이제 첫 번째 걸로 보면은 확실히 공식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약간 보랏빛이 감도는 레드 컬러. 제가 봤을 때는 보랏빛보다는 레드랑 이 테이블 컬러 때문에 호박색도 약간 보이는 그런 느낌이 강하고요. 아, 약간 그 버섯 같은 그런 향이 나요. 버섯 향이나 약간 얼씨한 느낌이 좀 가장 강하게 훅 끼쳐 들어오고요. 그러면서 약간 그 식혜 같은 그런 좀 투박한 향, 좀 토속적인 향, 그런 향이 또 같이 슬금슬금 올라옵니다. 이제 과일 향은 상대적으로 좀 뒤로 밀려 있는 느낌이고요. 보르고뉴 피노누아 중에서 약간 그 리생조르주라던가 아니면 뭐 모레이 생드니 그런 쪽에 약간 그 과일 향보다는 과일이 아닌 뭐 애니멀리하다던가 얼씨함 그런 게 강한 그런 계통의 향이 좀 느껴지고요. 약간의 그 크리미한 느낌, 커스터드 크림 같은 느낌도 있고 약간 그 구운 빵 같은 느낌도 있어요. 네. 이제 두 번째 잔은 열어놓고 1시간 15분이 경과한 잔입니다. 뭐 컬러야 뭐 매한가지 컬러에서는 큰 차이가 없고요. 이제 코에서는 뭔가 점점 아까의 어떤 토속적인 향 이런 거에서 그 좀 낯선 품종, 어색한 품종의 향,
약간 제가 최근에 이제 까리냥이라던가 뭐 까르미네롤 이런 거 향을 맡았을 때 느끼는 좀 그런 어색함이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 겉도는 느낌이 확 풀려야 이제 과일 향이 나거나 뭔가 하나로 탁 튈 것 같은데 라는 그런 아쉬움이 있고, 또 그러다 보니까 그 향이 약간 그 담배 같은 좀 스모키한 그런 느낌으로 좀 치닫게 만드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약간 그 화장품 같은 향도 있는데 동시에 살짝 좀 쿰쿰한 느낌? 그런 좀 아쉬운 느낌? 네, 그런 게 좀 남습니다. 오히려 이 두 잔만 놓고 비교를 하면은 향에서는 좀 더 얘가 올드하게 느껴져요. 올빈의 느낌을 좀 더 잘 표현한달까? 그런 느낌이고요. 세 번째는 제가 아까 6시 반에 오픈을 했으니까 이제 1시간 45분, 6분 정도 경과를 한 그런 잔이 되겠고요. 아까의 그 까르미네르나 까리냥 이런 걸 얘기했던 그 어색함이 자리를 싹 잡으면서 되게 그 보이차 같은 어떤 중국 차, 자스민 티, 뭐 보이차 이런 거에서 확 끼쳐 나오는 그런 티 같은 그런 향이 있어요. 되게 이런 와인 컬러면은 사실 게다가 이제 빈티지가 어느 정도 있다는 걸 고려하면은 베리에서 이제 빨간 류보다는 약간 검붉은 베리를 연상하게 되는데 지금 얘는 코에서는 그래도 되게 가벼운 베리? 이제 플럼으로 보면은 플럼도 이제 막 다크한 플럼이 아니고 되게 프레쉬한 플럼의 느낌? 그런 향이 많이 나고요. 오히려 이제 처음에 이 잔에서 좀 약간 둔탁하네? 얘는 더 둔탁하네 하던 게 여기까지 오니까 그 둔탁함에서 한번 싹 가라앉고 다시 튀는, 다시 좀 말갛게 올라오는 그런 느낌이에요. 지금까지 중에서는 이제 가장 나은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은 이제 오픈하고 나서 2시간 17분이 경과한 마지막 잔이 되겠고요. 이 세 번째 잔에서, 즉 우리가 1시간 45분이 경과한 이 세 번째 잔에서의 그 텍스처가 그대로 이어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사이사이 이제 이 텍스처가 일체화되면서 약간 코코아 같은 뉘앙스도 있고, 그 사이사이를 그 타닌감, 되게 진한 보라색이 약간 세디먼트 같은 그런 느낌의 뉘앙스를 코해주는 타닌감이 콕콕 박혀 있어요. 이 빵에 건포도 박혀 있듯이. 세 번째 잔에서 약간 그 기운이 바운스 하면서 되게 맑아졌다라고 했는데, 그 맑아진 게 다시 여기만큼 내려오진 않지만 이제 높이로 표현하면은 이제 이 높이, 이 높이, 그리고 이거보다는 살짝 높은, 오히려 이거보다 좀 더 맑게 느껴졌어요. 이 정도 높이, 이제 요거에서 이제 낮아지긴 하는데 얘보다 낮아지지 않는 이 사이에 이 정도와 이 정도 사이에 어딘가로 그냥 쭉 이어지는 그런 뉘앙스입니다. 이제 역시나 이제 예전에 마셨을 때도 느꼈지만 향으로는 저는 세 번째와 네 번째 사이가 가장 괜찮은 것 같고요. 역시 이제 2시간 정도 잠 브리딩을 하면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물론 이제 제가 맛을 본 건 아니기 때문에 이 평가는 맛을 보고는 달라질 수는 있어요. 그럼 또 맛은 다시 처음 것부터 맛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야기를 하면서 시간이 또 경과를 했기 때문에 음, 아, 되게 라이트하지 않아요. 되게 과일의 느낌, 잼미한 느낌은 있는데 그 잼미한 과일이 되게 그 블랙커런트, 블랙베리 이런 류예요. 아까 세 번째 잔에서는 이제 블랙까지는 아니고 레드 계통이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왜 얘가 더 진하지? 되게 얘가 둔탁한 느낌? 네, 그런 느낌이고요. 그러면서 되게 여기선 가죽 향이라든가 좀 어떤 딱딱한 느낌, 단단한 느낌, 풀리지 않은 느낌, 그런 느낌도 많이 줍니다. 입에서 산미감 나쁘지 않고 괜찮고, 대신 입 안에서도 입 천장 안쪽 어딘가에서부터 되게 좀 둔탁한, 이제 입이 요렇게 있다라고 할게요. 입이 요렇게 있으면은 이제 여기가 목이 될 거고, 여기가 이제 입 천장이 될 거고, 여기에 대충 이렇게 혀가 있다라고 했을 때, 이제 와인을 요렇게 삼키면은 이 입 천장의 요 안쪽 부분, 요쪽 부분을 되게
까슬까슬하게 처음에는 이제 산미감으로 온 입을 확 자극을 했다가 요쪽 부분은 되게 까끌까끌하게 탄닌감이 남고, 그러면서 그 탄닌감이 이제 뒤에 있는 잔들에서 보여줘야 되는 그런 모습들, 약간 그 토스티한 모습, 약간 좀 달큰한 느낌, 약간 좀 이 코코아 같은 느낌, 이런 모든 느낌을 입천장에 달라붙어서 여기서 신호를 꽝꽝꽝 주니까 그냥 와인만 마시기에는 되게 좀 불편한, 만약에 어떤 음식이 있다라고 하면은 같이 어울려서 그냥 어울렁더울렁 마실 수는 있을 것 같은데, 그냥 맨입으로 먹기에는 살짝 좀 부담스러운, 네, 그런 맛이 좀 있네요. 두 번째로 넘어가면 확실히 이제 첫 잔에서의 그 까슬함, 첫 잔에서 이제 입천장을 막 두드리면서 나는 이런 맛도 있고 저런 맛도 있고 다 있어. 나는 너 내가 누군지 알아. 막 이런 느낌이라면, 두 번째 잔은 확실히 불과 둘 사이의 격차는 30분밖에 경과한 게 아님에도 확연히 차분해졌어요. 이 입 안에서 이제 입천장을 천방지축 다루던 거에서 그 뉘앙스가 굉장히 정제가 되면서 물론 이 집에 들어올 때부터 어쩔 수 없는 이 산미감이라는 거는 어쩔 수 없는 장르이지만, 그 와중에 이 산미감이 입천장에 달라붙어서 어떤 불쾌함으로 남기 전에 순간순간 과일의 뉘앙스, 이 다크 플럼의 뉘앙스를 순간순간 툭툭 쳐주면서, 아 그래, 역시 이거는 과일로 만든 무언가이지 라는 어떤 그런 느낌? 약간 와인이면은 당연히 과일 맛이 나야지라고 생각하는 제 입장에서는 어 되게 좋은 평가를 하는, 좋은 평가라기보다는 약간 그 예선, 제가 좋고 나쁘고를 가누는 저만의 어떤 주관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 이제 예선 같은 거거든요. 이게 와인인데 포도 맛이 나느냐 안 나느냐라는 거는. 그런데 일단 포도 맛이 난다. 물론 두 번째 잔부터라는 게 약간 좀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포도 맛이 난다라는 평가를 할 수 있는 맛입니다. 그리고 이 산미감은 이 산조배제라서 어쩔 수 없는 산조배제의 약간 특징이지 않을까 싶어요. 이 가볍고 바삭바삭하고 2010년도 빈티지라서 지금 10년이 넘게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어린 느낌. 이 느낌은 네, 까끌까끌까끌합니다. 입 안에서. 세 번째 잔은 어떨지 모르겠네요. 또 항상 궁금함을 가지고 오는 게 와인의 매력이니까. 세 번째 잔부터는 아까의 그 바운스를 하고 올라오면서 굉장히 향이 일단 마음에 듭니다. 제가 아까 향에서 이제 세 번째와 네 번째 사이에 이제 베스트 픽을 줬는데, 지금 이제 그 픽을 주고 나서 시간이 경과하고 제가 방금 몇 번 스월링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가장 근접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고요. 이 산미 향도 느껴지고 녹진하고 꼬릿한 향도 올라오고, 이런 거랑은 이제 그 풍기 파스타 같은 거랑 먹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이제 뭐 모래버섯 같은, 그런 모래버섯 같은 게 올라와 있는 풍기 크림 파스타 이런 거랑 먹으면은 너무 좋을 것 같은 느낌인데, 진짜 이제 뭐 까리냥이나 까르메네로 뭐 이런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왜 까르르 프랑이 제가 떠올랐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입에 그 과일의 느낌인데 그 오렌지 같은 느낌? 네, 오렌지 같은 느낌으로 입에 그 오렌지의 시트러스와 당미감, 이거 둘 다를 한꺼번에 훅 끼쳐오는 그런 느낌을 되게 주고요. 일단 잘 만들었다는 느낌인 건 알겠어요. 잘 만들었다. 그리고 이제 이 마시고 나서
마시고 나서 입 안으로 공기를 하고 들이마실 때 되게 그 묘하게 식욕을 돋궈요. 묘하게 그 음식에 대한, 물론 이제 이 음식에 대한 장르는 해산물은 절대로 아니고 이제 무거운 음식도 아니고 막 소스가 있거나 그런 장르도 아니고 그냥 되게 담백하고 크리스피한 그런 음식, 느끼하지 않은 그런 음식, 되게 막 음 뭐 비프 보르기뇽 같은 거라든가 아니면은 샤토브리앙을 단순하게 그냥 스테이크로 구워서 낸 거, 뭐 이런 정도의 담백한 음식, 담백한 고기가 땡기게 하는. 네. 아, 이래서 찐 고기 이런 표현을 썼던 건가? 근데 묘하게 이런 말을 하게 하면서 계속 땡겨요. 희한하네. 와, 희한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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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확실한 거는 이제 사람의 혀는 거짓말을 못한다는 지론에 따라서 이 양은 점점 줄고 있는 그런 양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얘가 이제 어떨지 모르겠는데요. 이제 얘는 따라 놓고 거의 2시간 반이 경과한 그런 상황입니다. 여기서 되게 뚝뚝 떨어지다 여기서 갑자기 라이트하고 되게 레드하고 이런 느낌으로 확 왔다가 다시 네 번째를 향을 맡으니까 네 번째는 다시 향이 또 확 무거워진 느낌이거든요. 근데 이게 향에서만 이런 거지 맛이 또 어떨지는 모르겠어요. 음. 향에서는 지금 이제 막 가죽 향 나고 이제 그 보르도 프랑스 보르도 와인인데 보르도에서 이제 메인스트림 지역은 아닌 것 같은 살짝 벗어난 지역 같은 느낌. 네. 야, 이 둘이 전혀 다른 매력이다. 불과 30분 차인데. 여기서는 이제 오렌지나 어떤 이런 라이트한 가벼운 과일을 얘기했다면, 지금 얘는 그 가벼움을 또 귀신같이 딱 가라앉아서 되게 다크체리, 플럼, 네, 이런 장르의 어떤 보라보라한 다크한 그런 과일의 뉘앙스로 확 넘어왔어요, 얘는. 야, 얘는 얘대로 맛이 전혀 다르네. 어, 그러면서 앞서의 모든 와인들은 이제 음식이 같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뉘앙스였다면 드디어 얘부터는 음식이 없이 약간 우리가 위스키를 마실 때 꼭 어떤 음식이 있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것처럼 얘부터는 이거는 그냥 마실 수 있을 것 같아. 음, 얘부터는 얘부터는 괜찮다. 얘부터는 그냥 이 와인을 오롯이 즐길 수 있겠다. 이런 느낌이에요. 이제 레드 와인에서 기대할 수 있는 어떤 체리류의 그런 블랙베리류의 그런 맛도 확 나고, 음, 그러면서 이제 앞서에서 뭐 까리냥이나 까르미네르나 어떤 이런 뭐 까르미나 프랑까지 얘기했던 까끌까끌하고 라이트하면서 약간 허브한 느낌, 그런 허바스요스한 그런 느낌들이 여기 앞까지는 맴돌았다면 여기서는 그 느낌이 없는 건 아닌데 뒷덜미를 딱 잡아채워서 확 진정을 시켜놓은 그런 느낌이에요. 음, 어, 좋다. 진짜로 양가 감정이 드는 거는 확실히 어려요. 이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게 웃기지만 제가 이제 영상을 찍으면서 지금 2010년을 마시는데도 되게 어리다. 이거 2000년 초반, 이걸로 아니면은 뭐 아까 비비노에서도 봤지만은 97년 빈티지가 왜 4.5점이 나왔는지 알 것 같고, 왜 비비노에서 2018년 빈티지가 점수가 가장 낮은
4.1점이었는지 알 것 같아요. 지금 2010년을 지금 마셔도 이 정도 스타일인데 지금 2018년은 어우 못 마실 것 같아요. 아 딱 지금 정도가 이 네 번째 잔 그러니까 이제 잔 브리딩으로 5시간이 아니라 2시간 반이 경과한 이 정도가 얘가 뽑아줄 수 있는 이제 결국은 얘랑 얘 사이 2시간에서 2시간 반 정도 사이에 마시는 게 이거의 어떤 느낌을 다 보여주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고요. 만약에 디캔팅을 한다라고 하면은 이 정도 뉘앙스가 나오게 디캔팅하는 게 최선일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오늘의 영상도 여기까지로 하겠습니다. 안녕.